아까도 그 대리점 관련해서 어떤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리점도 이게 여러 단계죠. 대리점, 직영점, 판매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근데 아까 답할 때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좀 지원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대리점이 이 먹고 사는 게 신규 이 고객 가입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큽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지원을 거기 손실 부분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제자 언론 보도를 보면 SKT 대리점 협의회 측이 밝힌 건데 SKT 측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대리점의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한라인 개설 등을 요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이거 혹시 보도 보셨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제 TV조선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 사실 지금 이거 피해자 소비자들도 소비자지만은 이 소상공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리점 분들의 고통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한번 챙겨 주시고 이 구체적인 이거 상생 대책이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관님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게 일종의 정부의 행정 명령이죠. 행정 지도를 행정 했습니다. 지도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거 SKT에 뭐 하신 거지만 주체는 대리점 업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일을 네, 이행해야 될 분들은 수행하는 그렇습니다.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 신분으로 이제 이 통신사 이거를 사실 위기상 이거를 대리점들이 어떻게 보면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좀 질의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 대책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이제 이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제 SKT 측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단지 이 외에도 정부가 또 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키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SKT가 이제 장기간 저장 관리해 왔다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승주 교수님, 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에서 이거 이 필수 보안 항목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 키값이. 그러니까 키 값이 비밀번호 같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보통 표준에서는 통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네. 그 IMSI 값이나 K 값을 전달할 때는 암호화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보관할 때 암호화 시켜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국내 업체는 어떤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네네. 국내 다른 업체는 인증키 K 값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하는데 SKT만 그동안 소홀히 했군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된 게 아까 보니까 아직 없다고 내 들었는데. 표준에는 저장해서 암호화해서 저장하라 이런 것은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유출이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IMSI 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이 네. 두 가지는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본 바에는 유출된 게 확인됐고요. 그래요.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 안 됐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보니까 통화 도용, 도청 이런 게 해외에서 이거 유출로 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외 사례에서 나오는 건 국내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 얘기하는 건 뭐 IMSI 값하고 뭐 인증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유심 복제에 그치지 않고 단말기까지 전부 다 복제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전부 다 가로챌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군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 한 건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시켰고 예. 그다음에 단말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이게 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그 고위험 통신 데이터를 보호할 어떤 명확한 법적 기준 혹은 기술적 가이드라인 이런 게 수립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암호화하느냐 하는 네. 문제가 아직은 좀 모호해서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특히 개보위가 담당 소관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보위가 이제 아까 뭐 기사 보니까 내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의 1차 통지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유 대표님 관련 이야기 예,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출 가입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출이 의심된다라고 지금.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 보내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 지도 말씀이죠, 장관님. 이게 이제 사실 이 조치가 그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네, 이게 이제 SKT 직영점하고 대리점 이런 데만 적용이 되고 일반 판매점이나 뭐 온라인 유통망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유심 공급 부족, 유통망 분산, 인정 절차의 취약성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구멍이 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바로 이거를 따를 텐데 또 네. 우리 SKT가 그렇게 우리 행정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다른 판매점은 또 여러 이제 통신사가 같이 판매점을 하는 건 같은 경우 일일이 아마 거기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아마 SKT 측에서는 최대한 이게 유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종을 파는 것은 유심이 그쪽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게 또 도의상으로도 이건 있을 수 없어서 아마 가급적 이 부분을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뭐 이런 행정 지도나 뭐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그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 제도적 뭐 이런 지금 뭐 개보위 뭐 과기구 분산되고 또 뭐 방심이 방통위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정 지도에 머물지 말고 이걸 네. 법제화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